자, 금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9시 지나가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0.2, 0.1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은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개장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바이오 일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오늘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에너지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장과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먼저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넥스 거래소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적 발표가 안 나왔을 때는 좀 많이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에너지 쪽이 좀 강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 그러면 뭐가 포함될까요? 뭐 원전 변압기 그다음에 뭐 오늘은 수소 연료도 요즘에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태양광 풍력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5개 정도는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에너지 큰 틀에서 에너지 관련된 거는 다. 김장현 본부장님 개장 전략. 가장 큰 거는 계속 올랐던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가느냐. 예. 2차 전지에서 중립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ESS 쪽에 커멘트가 있어서 LG 엔솔을 좁은 게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어떻게 버티는가가 좀 관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현대차 포함해서 자동차가 관세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 맨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는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그 세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는 네. 섹터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변압 원전, 그다음 조선, 그다음 바이오. 변압 원전은 워낙 AI라든지 에너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선하고 바이오는 이 관세 그 협상이 이번 달 말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선하고 바이오가 거기를 어떤 메꿀 수 있는지 어제 이어서 이런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섹터적으로는 변압원전, 조선바이오, LG엔솔, 현대차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 3188에서 0.04 거의 변화 없이 약간 마이너스 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 정도 약세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하이닉스는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하락, 절반 정도가 약상승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1%대 상승이고요. LG엔솔은 1.9%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KB금융은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금융지주도 1% 오르면서 같이 오늘 금융주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리포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KB금융은 보니까 리포트가 뭐 키움증권에서 15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14만 7천 원. 뭐 등등 해가지고 SK증권도 얘기했고 리포트가 좀 무더기로 많이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다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 중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다이내믹한데요. 알테오젠이 2.4% 정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HLB는 반대로 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뭐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엇갈리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는 건 휴젤, 이오테크닉스, 뭐 요 정도, 펄어비스 요 정도고요. 또 빠지는 거는 ST팜 1%대. 전형적인 좀 금요일 장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리튬주 눈에 띕니다. 리튬주가 이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7% 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앨범알이 또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주도 리튬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 리튬포스, 그다음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에서도
모든 리튬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일부 종목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주도주격으로 좀 불리는 종목군들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올라가니까 뭐 SP얼셀이나 이런 애들 좀 쫓아오는데 좀 아마 이거 단기 차익이 좀 심할 거예요. 왜냐면 단기 박스권 상단이라서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원전 해체 쪽도 부산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전주 플러스 알파로 이제 원전 해체까지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주 오늘 NHN, KCP 같은 경우도 좀 장초반에 움직였고 뭐 더즌이라든지 그 결제랑 연결이 있는 그런 쪽들도 오늘은 좀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넥스 거래소에서는 카지노주들도 되게 좀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카지노주는 좀 윗꼬리가 달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쪽 뭐 중국에 대한 무비자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도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정도 말고는요. 정중동인 것 같습니다. 2차 우리 그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대통령이 저런 코멘트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그거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좋고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은 그래도 심리가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포지티브한 거 반영되는 정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하고 나서 얘기 나오는 리포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중공업도 나오고 뭐 삼성 E&A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간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실제도 좋았고 이렇게 반응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반응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라디님께서 오늘 장 재미없다, 쉴래, 안 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오늘 좀 진짜 조용한 장인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7% 튀고 있는데, 요게 제일 눈에 띄고요. 그 밑에는 뭐 카카오페이, LG 디스플레이, 뭐 그런 애들, 그리고 KB금융이 이렇게 각 잡고 가니까 밑에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애들이 2%대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증권으로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종목들,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금융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KB가 지금 리포트가 잘 나와서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대통령이 저기 금융기관들이 이자놀이 하지 말고 열심히 투자해라. 이거를 지금 이자놀이 할 때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게 지금 어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금융주가 떼거지로 잘 간다는 게 연속성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그나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중형주 쪽에서도 뭐 삼화알미늄, 보령, OCI 홀딩스, 두산퓨얼셀, 수소 이런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올라봤자 이오테크닉스가 2.6% 오르고요. 밑에 휴젤, 태성, 펄어비스,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1%대 상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요거 에어컨 좀 무풍으로 틀어주세요. 예, 콧물이 계속 나오네. 예. 오히려 하락세가 조금 더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05% 플러스, 코스닥은 0.3%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섹터군들 있을까요 혹시? 네, 뭐 일단은 금융주 쪽이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세봤어요. 몇 개 나왔나? 네. KB금융만 10개 나왔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나와서 조금 뭐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분리과세가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좀 부담 요인들도 꽤 많아요. 뭐 법인세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 움직이던 2차 전지 쪽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리튬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사말림륨 같이 이제 이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쪽들도 바닥권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바닥에서 좀 바텀 패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결제주나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넥스트 거래소부터 이런 뭐 더즌, 쿠콘, 그다음에 NHN, KCP 뭐 이런 애들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OCI 홀딩스도 이게 이제 태양광 쪽이 정부 정책이 좀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얘도 목표 주가 상향이 오늘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잘 가고 있는 애들은 목표 주가 상향이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도 뭐 눈에 띄는 섹터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KB금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아까 상징적으로 이게 일단 실적이 단순히 잘 나온 것보다도 네. 주주 환원율이 50%가 처음이라서 업계 최초라서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업계 대장주고 얘가 가장 밸류가 비싸다고 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은행 평균이 0.5에서 5.7 정도 됩니다. 예. PBR로 한 9% ROE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은 싼 거예요. 대한민국이 9% 안 되거든요. ROE가. 근데 우리는 PBR이 지금 1배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근데 은행이 0.56배니까 되게 싼 거죠. 근데 뭔가 가시적인 걸 안 보여준 거잖아요. 리더십 갖고 있는 게 KB인데 KB가 어제 기준으로 0.7이거든요. 일본이 그 밸류업이나 이걸 제대로 갔을 때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업체가 0.8 이상은 갔단 말이에요. 현재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것에 스텝이 아마 0.8에서 0.9 사이 정도 갔거든요, KB가. 근데 그거 가장 큰 것이 50% 주주 환원율 업계 최초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가능 이득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보통주 자본 비율 기억나세요? CET1이라고 했던 거. 네. 그것이 얘네 계획이 13.5%인데 그거를 초과한 금액이 한 8,500억 있는데, 이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잡혔을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신한도 나왔나 모르겠는데, 신한이 리포트 같이 나왔나요? 아니면 실적이 발표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한지주도 지금 적지 않게 오르지요? 한 3% 후반대 오르는데, 네. 며칠 사이에도 외국인 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가 두 번째 정도 그 시가총액이 큰데 0.6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둘이 이렇게 같은 분위기로 끌어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신한은 아직 실적 안 나왔네요. 그러면 금융주에서 은행주가 조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예, KB금융 52주 신고가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신한이나 하나금융 쪽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따라가고 있는, 네네. 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현대제철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제철. 네, 이게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의 구조조정, 그거 여파에 대해서 물론 기대도 있고, 섣부른 설레발이라는 얘기도 같이 동시에 리포트에 담긴 하는데, 네. 일단 그 중국의 의지, 구조조정 의지가 4중 전해라고 8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곧 임박해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확인할 때까지는 기대 심리가 주가가 올랐지만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가 지금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랐습니다만은 추세를 가는 것 같고, 이것도 항상 밸류가 싸죠. 0.3배고 뭐 ROE가 안 나오니까 0.3배, 뭐 옛날에 한국처럼 마찬가지인데, 그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 이벤트성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추세가 금방 사그러들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자에서 말씀하신 현대제철 반덤핑, 일본산, 중국산 이 반덤핑 예비 판정이 긍정적이다. 무역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는데 한 33% 정도 여기 반덤핑, 일본산, 중국산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고, 국내 시장을 왜곡하던 저가 수입제 유입이 좀 완화가 되면서 국산 제품의 가격이 좀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 철강 감산 가능성, 요거 말씀해 주셨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9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느낌이
너무 약간 매일 다이내믹하기를 바라는 게 조금 무리일까요? 아, 이건 뭐 당연히 무리죠. 네. 오늘 약간 진짜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 그냥 약간 자료 보면서 공부하면서 날도 덥고 날도 약간 그렇죠. 예. 처지는 느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상승하는 거 엄청 많이 찾아보자니까 막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크게 튀는 게 없죠 지금. 크게 엄청 튀는 게. 그래도 그것 덕분에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 대통령의 발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가 무더기로 나와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안 좋은 내용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법인세 24%에서 25%로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면 기업들이 왜냐면 해외는 낮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해외로 가뜩이나 트럼프가 멱살 잡고 막 끌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무게추를 잘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 배당 분리과세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더 합리적인 쪽으로 픽스가 되는지 아니면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변동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완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제 결제주 계속 막 얘기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 더즌이 10%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오늘 많이 올라요. 한 8% 오르죠? 네, 카카오페이가 8% 넘게 오르고 뭐 쿠콘 이런 애들 거의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테마적으로 그리고 가볍게 정책적으로 뭔가 테마성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띄워보는 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를 그쪽으로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딱히 이 지역 화폐 뭐 결제주 뭐 요런 거 스테이블 코인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올라갈 새로운 이슈가 있나요? 새로운 이슈는 그게 없었죠. 대신에 이제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밤에 서클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바이낸스랑 이제 협업하는 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장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 뭐 그쪽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STO 갖다가 이제 또 뭐 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믹스해 보면은 뭐 확장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두 분한테 저 뭐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차트 상으로는 파킹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와, 이 약간 그 완전 좁은 골목에서 SUV 지나가듯이 진짜 SUV 이렇게 가듯이. 예, 나노급으로 이 주차하는 듯하게 3,100 후반이랑 3,200 초반이랑 딱 맞춰가지고 파킹을 좀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든 변수 안에서의 딱 컨센서스 딱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두 번 말씀하셨다시피 관세가 좀 잘 나오면 여기서 레벨업 하는 거고 또 분리과세에다가 또 저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주식을 진짜 띄우겠다라는 그 진심 그걸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녹아든 게 아닌가.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두 분이 코멘트 살짝씩만 해주신다면 김장근 본부장님. 네네. 일단 저는 뭐 다음 주에 그 해결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러니까 해결 안 된다는 게 더 비관적인 나올 건 없죠. 일정을 잡으면 오히려 더 포지티브한 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센티멘트는. 근데 구체적인 게 결정이 안 되거나 아직 뭐 미팅을 잡았다 날짜를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면은 그냥 3,130에서 3,260 해서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아까 그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승 요인은 뭐예요? 그 증시 대기 자금이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 내려가길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런 게 있어요. 증시 대기 자금이.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코멘트 같이 그 상법에 대한 거 아까 뭐 저기 뭐죠? 우리 법인세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올라가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일단 상승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하락 변수도 있죠. 관세 협상이 혹시라도 일정이 안 잡혀봐요.
다음 주 한 초반까지. 예. 이렇게 그러죠. 중국하고 미팅이 스톡홀름에서 27일, 28일이니까 오늘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오늘인가 내일에. 근데 갔다 와서 끝날 때 28일까지도 봐주자 이거지. 29일까지인가? 아니 그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일정이 안 잡혔다. 네. 전화 통화만 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실망보다는 약간 다시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아까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또 무작정 빼기도 뭐하고 그래서 갇혔다. 단기적으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틈에 아까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무슨 내수에 뭐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 했으니까 많이 쓰시잖아요. 뭐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받으셔갖고 그런 거 날씨도 더운데 아니면 무풍지대 이런 거 잠깐 갈 수도 있고 이 정도의 흐름이니까 휴가철 처리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네, 거래량도 많지 않으면서 그렇게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 4차원 본부장님 코멘트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는 뭐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만 안 깨면 뭐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안 떨어지면 좋은 거죠. 그럼요. 그냥 횡보를 해도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게 낫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나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엔진주들이 또 달리고 있어서 한화엔진 52주 신고가. 네, 요거 이제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사실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좋았다가 오늘 넥스트에서는 좀 얘가 비실비실 하는데 역시 네. 좀 뚫고 올라갑니다. 실적이 워낙 좋고 엔진은 프리미엄이 많이 생기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날아갔을 때도 프리미엄이 생겨서 뭐 이제 엔진 몇 개 없잖아요. HD 현대마린 엔진, 하나 엔진, 그리고 이제 SDX 엔진 요 세 네. 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순환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글로벌 경쟁력이 뭐예요?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급 우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선이 좋으면 엔진에서는 프리미엄이 압도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선박은 만드는데 또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격적인 정가 프리미엄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같은 PER 수준이면은 엔진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그쪽으로 배팅을 거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산업 리포트 보시면은 뭐 많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좀 유의미합니까? 엔진 쪽? 엔진 쪽은 그렇죠. 조선 좋게 보시면 엔진은 꼭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조선이 1이면 엔진을 한 1.2 정도로 보시고 상승을 보면 돼요. 오케이. 조선보단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한화엔진은 52주 신고가 전일에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했다 이런 기사 있고요. S&T 에너지도 얘는 갑자기 확 올랐네 해가지고 어제 이제 급등해가지고 실적. 어제 상한가 갔었네요. 고가가 물론 뭐 종가도 상한가 갔었네요. 예. 그리고 S&T 에너지 3.5%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엊그제 이제 신고가 갔다가 오늘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OCI 홀딩스도 뭐 이야기해 주실 게 그리고 있을까요? 네, 리포트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OBBBA 관련된 부분에서 네. 태양광이 이제 보조금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가 사실 떨어진 이유는 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자회사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서 눌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 수혜에 대한 리포트가 두세 개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꽤 높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이거 리포트 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은 하나 네. 엔진 같은 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그 매출률 한 15% 나왔고 영업이익도 한 30% 이상 원래 상황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관과 외국인이 한 3, 4일 전부터 매집을 강하게 해드려 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은 이거 말고 다른 엔진도 리포트가 네. 참 잘 나왔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원래 높아요. 원래 높은 정도가 얼마냐면 20배, 30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목표 주가는 다 왔거든요. 하나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몇 개만 짚어보고 갈까요?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 E&A, 삼성 SDS, 삼성 중공업 이런 애들이 좀 빠지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섹터군으로 보자면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그래봤자 뭐 1, 2% 그렇죠. 빠지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1.8%. 2차 전지가 또 잘 가다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네요. 포스코 퓨처엠 1.7%, 에코프로머티 1.7%, LG엔솔 1.6% 이런 종목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굳이 더하자면 하나오션 1.5% 정도 마이너스.
요 지금 말씀드린 하락 종목들 혹은 섹터들 군에서 요건 좀 눈에 띈다. 오늘 요런 거는 좀 하락이 좀 아쉽다거나 좀 특징적이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뭐 2차 전지는 리튬이 좋았던 거 사실 이제 전기차 쪽이 좋았던 건 아니어서 이건 조금 엇갈리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그래서 리튬주는 계속 가고 있고 변압기는 요건 뭐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선은 HD 현대 그룹은 또 좋아요. HD 현대중공업 3.4%, 네. 항조의 3%, HD 현대미포 3%. 그러니까 대부분 3%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한번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건조 쪽으로 들어가면 HD 그룹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면은 엔진도 사실 오늘은 하나엔진이 원래는 수주가 대장이긴 한데 얘가 이제 HD 그룹이 워낙 프리미엄이 많이 받아서 최근에 한참 대장한 HD 현대마린 엔진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엔진 자체로 보면 하나 엔진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수주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자체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룹에서 수주가 나오면 다 자기네들 쪽으로 주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볼 건지를 의사결정을 하시긴 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HD 현대마린 엔진 쪽으로 더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 좀 빠지는데 바이오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나 이런 쪽은 이제 약간 법적인 노이즈가 있어서 빠지긴 했는데 네. 나머지 뭐 다나오나 이런 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 그러니까 파월이랑 오늘 그 트럼프랑 안전모 쓰고 막 얘기한 거 오늘 되게 핫했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은 금리나 대놓고 내리라고 막 옆에서 깠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졌대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애초에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 높아지면 시간이 결국에는 힘이 될 것 같고 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그 바이오 종목군들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신약 기대감이 있는 쪽들은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바이오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이제 슬슬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 좀 얘기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고, 한미반도체 2분기 영업이익 863억 원 나와서 전년 대비 55.7% 증가, 매출은 1,800억, 지난 분기보다 45.8% 증가. 네. 회사 측이 반도체 장비 수요 확대, 주력 제품의 수주 증가, 매출과 이익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됐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함에 따라서 장비 산업 전반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으나 일각에서는 시장 전망 대비 수익성이 좀 낮았다라는 점에 조금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어떻게 실적 평가하시는지요? 뭐 예상보다 조금 미스했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몇 명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적의 컨센서스는 900억 정도였거든요. 910억. 근데 860 나왔으니까 미스한 건 미스한 거죠. 그런데 매출은 비슷했거든요. 1843억이나 1800 매정이나 비슷하니까 그러면 마진율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그거 맞는 얘기고, 그게 하이닉스로부터 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물량은 받아가면서 가격 압력 받았는지, 네. 아니면 신제품이 나올 때 조금 미스매치가 됐는지, 그건 자세히 뚫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는 코멘트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는 여전히 꽤 높죠. 지금 25배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예. 성장이 내년에 확실하다면은 여기서 빠질 이유는 없어요. 해가 바뀌면 내년도 기준으로는 EPS, PER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속도는 이제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에는 하나비전이라는 회사가 딱 또 새롭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한테 오늘 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요 콘텐츠를 주말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본은 미국이랑 협상한 거 있어서도 이게 진짜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분석이 다 다르고 일본 입장이랑 같은 현상을 두고 일본 입장이랑 미국 입장이랑 서로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보고 일본이 먼저 체결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저기서 좀 시사점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 네. 이번 자료도 한번 보면서 자 일단 9시 29분 지나가고 있어서 중간 평가 한번 해보자면요 약간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네, 뭐 일단 기준 좀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조선이랑 방사는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금융도 어쨌든 간에 좀 낙폭이 아니 그러니까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력 산업에서 일단 기준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뭐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오른다. 그럼 지수는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주나 뭐 이런 것들 오늘 지금 좋은 사람들도 이런 것도 움직이니까 이런 것도 정책주일 거고 또 이제 출산주들도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좀 테마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해외 변수에 따라서 뭐 리튬주라든지 뭐 실적에 따른 엔진주라든지 이런 것들 막 강하니까 그런 것들 또 한국지는 이제 리포트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야지 이게 대응하지 모든 걸 동시에 다 봐가지고 한 번에 다 대응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혼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9시 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기대감을 아직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좋게 평가한다. 지금 상황이 시황이 좋아질 거라는 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감이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예, 안 빠지는 게 네네네. 좋은 현상이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고 네, 실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있다가 뭐 10시도 있고 11시도 네. 있고 2시도 있고 하니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 분한테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제가 무슨 정부 대변인입니까? 왜? 예, 왜? 저한테 이재명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관세 협상. 제가 무슨 저 친정부 성향 아니잖아요. 타 대변인이지. 이재명 네. 대변인, 이재용 대변인, 저는 우리 주식시장. 김장렬 대변인. 그거 달라. 트랜슬레이터. 개인 대변인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관세 관련해 가지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만났는데 러트닉 만나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통상교섭본부장이랑 저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나가지고 김정관, 여한구, 러트닉이랑 80분 동안 협상을 했는데 이견을 못 좁히고 결국은 나중에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20분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일본처럼 관세 낮추고 싶으면 돈 내라.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선지급 계약금이다. 요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라고 그러지? 네? 사이닝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 그게 뭐예요? 그 5천억 낸 게 사이닝 보너스래요.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게 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야후 재팬 보면 엄청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일기 내에 집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내 지시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라는 곳에 그리고 기간은 그냥 무제한이고 또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럼 깡패지 그게.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간다? 일본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일본 입장은 그쪽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경제적인 파생 효과라고 해서 투자하는 돈의 구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실제 이익의 구할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협상을 두고도 말이 다르니까 저쪽 정부는 지네가 잘했다 그러고 일본은 지네가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을까? 뭐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전반적인 뭐 이런 관세에 대해서 뭐 전망 예측 이런 거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자면 하정우 본부장님부터. 근데 뭐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어쨌든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은 안 하는 성격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어쨌든 간에 많은 걸 포기를 하는 방향이고, 뭐 저는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잘했다고 해야죠. 안 그러면은 가다가 돌 맞을 텐데. 그렇잖아요. 다 퍼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요즘에 요런 저런 좀 노이즈가 많죠. 왜냐면 뭐 골프 치러 가는 것 때문에 2+2를 취소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하필이면 트럼프가 간 데가 지네 골프장이 2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골프 휴가 가면서 이제 뭐 베센트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값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다 내주는 입장인데 얼마나 덜 내어줬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기업에 당연히 미국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90%면 어떻고 80%면 어때요? 어차피 장인애들이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과값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시한 금액에 정말 다 맞춰서 하는 건지, 그거랑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이랑 괴리 차이가 꽤 크잖아요. 정부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미국이 원하는 건 대충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겠다가 대충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퍼즐을 딱 맞췄을 때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에 이 협상을 두고 말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살짝 다르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갑론을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저는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잘했다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쨌든 결과값이 나오고 일본 증시는 올랐잖아요. 혹시나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동안 5%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당장은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특히나 양보를 잘 안 했었던 자동차에서도 좋게 된 건 맞으니까, 그럼 주력 산업이 어쨌든 산 거잖아요. 좀 덜 피해를 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시장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우리 주력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자동차는 머스트죠. 다른 쪽들랑 비교했을 때 더 만약 우리 관세 많이 매기면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은 분명 비슷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 나왔죠? 네, 나왔어요. 예. 3,600억 영업이. 4조 3조 2천억인데 3조 6천억. 8천억이 관세 때문에 빠져서 3조 8천억인가 이렇게 3조 나온 6천억.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본 보면 너무 퍼줘서 차라리 그 관세 그 분을 그러니까 550조 퍼줄 거고 막 이럴 거면 보조금 주라. 차라리 그 돈을 기업들한테 그냥 보조금으로 쏴줘라. 그리고 관세를 버텨라. 근데 그거를 미국이 용인 안 하겠죠. 안 하지. 그거는 이 차이라고 할 보시면 수가 돼요. 없지. 그 관세는 GM의 실적도 보시고 현대차 실적도 보시면 4월에 한 게 이미 벌써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10% 이상 영업이익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이게 진행이 되면 더 확대가 될 수 있죠. 근데 관세는 투자한다고 하고 또 지지급 먹고 질질 끌면서 또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장 돈이 다 나가는 거랑 지금 얻어맞고 있잖아요. 지금 막 빈사 상태로 얻어맞고 그렇지. 있는데 지금 당장 덜 맞는 거랑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이 그 관세 협상한 거 보고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미국산 제품 구매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구매 안 했다. 약속만 그러니까요. 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다 퍼줄게 일단 약속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티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아요. 예. 일단 퍼준다고 하고. 우리도 뭐 돈 갚는다 하고 음. 지금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프라미스하고 지킬지 안 지킬지는 상황 봐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개판인데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세상에 개판인데 뭘 이 세계 질서에 과연 지금 이 신용은 어디 간 겁니까? 과연 신뢰와 신용. 그런 거 없어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요거 그 그리고 한미 네. 협상 관련해서 코멘트 좀 주신다면. 글쎄요.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다 관련되는 거니까 하고 싶은데 경계감은 가져야죠. 그러니까 비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올라갈 때 서둘러서 뭐 이렇게 남아 있는 현금 갖다 바치고 이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경계감을 갖는 거는 아직은 유효한 것 같아요. 갑자기 네네.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천둥 치면서. 어쨌든 네네. 그래서 뭐 한 며칠 더 지켜보시죠. 주말에 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는 종목은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종목은 이상하다. 이 관세 이슈하고 크게 관계 없는데 뭐 빠진다. 이익이나 차익이나 이런 거는 진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조금은 담아볼 수 있겠죠. 근데 안 빠진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IT에서 오늘 딱 종목을 하나만 고른다면 네.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그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라 하면은 말이죠. 어저께 알파벳 실적 나왔죠. 네. 알파벳이 뭐 AI가 잘 된다. 검사도 잘 되고 해서 투자를 늘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또 하나 말씀 안 드리는 게 얘네들이 그 GPU를 스스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우리 AGI라 해서 걔네가 TPU라고 있어요. TPU. Attention Process Unit. 근데 그거 누구랑 같이 만드냐면은 그 이제 누구냐면은 그 브로드콤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브로드콤의 주가 많이 올랐어요. 구글 알파벳이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브로드컴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보드 있잖아요. PCB. 그거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구글하고 관련된 PCB라는 이런 거. 이수페타시스하고 저 또 하나 두산이 만들고 하거든요. 두산? 두산. 근데 두산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니까 네. 항상 그것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펀더멘털이 그런 걸로 인해서 괜찮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이 예상보다 안 가고 빠지거나 하면은 그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 IT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주 올라가는 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코멘트도 좋으니까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거고 이렇게 그 논리에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논리 한 70%만 따라가시면 30%는 틀릴 수 있잖아요. 논리적 주가가 안 가니까 30%는 넌 논리, 70%는 논리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질 때 사는 안 빠지면 안 건드리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아까 우리 크로아상 형님인가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0% 가잖아요. LG 디스플레이 리포트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키움증권 또 뭐 다른 데서도 나온 것 같던데 예. 목표가 13,000원 얘기를 했고요. 오늘만 860원 정도 오르고 있어서 10,000원 넘어갔습니다. 예. 10,000원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면서도 또 좋은 가격이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네요. 예. LG 디스플레이 10%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도 5.7%. 차트 좋다. 예. HD 현대중공업도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슬슬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예. 10시, 11시, 2시 이때 지나면서 조금 더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자료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자료 있으세요? 내용이? 광고하기 전에 예고 좀 하게. 하이닉스 핵심 포인트 있고 하이닉스 핵심 포인트. 또 G 번호바. G 번호바. 뭐 오케이. 그거 뭐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호님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근데 오늘 막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옷하고 옥수수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오늘 장 뭡니까? 쉬어가는 장이잖아요. 쉬어갈 때는 옛날에 휴게소에서 명절 때 막 저기 막히고 차 막히고 뭐 먹어? 막 12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옥수수, 나오지. 뻥튀기 아저씨 이런 거 튀어나와. 중간에 오면서 떡 네. 이런 것도 팔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오늘 초당 옥수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쉬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정신 차리라고 네. 마라맛.
마라맛 초당 옥수수 매콤입니다. 250g짜리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라 옥수수 20개 10 플러스 10 10 더하기 10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놨어요. 정가가 41,600원인데 저희가 20개 드리는데 19,800원에 드립니다. 한 개에 1,000원이 안 돼요. 야, 이렇게 공짜로 줘도 되나? 마실 네. 것도 주지, 마실 네? 것. 매우니까 마실 것도 줘야 되는데. 예. 이거 편의점에서 완판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2만 원이 안 하니까 편의점에 완판된 마라맛 초당 옥수수 진공 포장으로 당도 보존됐고요. 쪄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까서 그냥 먹으면 돼요. 예, 250g 넉넉한 중량이고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저희가 저거고요. 저 유통기한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라맛 옥수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월스트리트 그 애널리스트들이 트레이더들이 가장 즐겨 입어서 유행이 된 옷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 예, 많이 파타고니아. 듣던 소식인데 파타고니아 무슨 뜻인데? 파타고니아가 뭐지? 무슨 뭐 많이 듣던 건데. 산맥 뭐 어쩌고 그랬는데 예. 파타고니아 이렇게 예쁜 옷입니다. 뒤에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귀여워라. 예, 아이고 귀여워라. 오가닉 코튼 100% 정품 한정판입니다. 정가가 89,000원. 원래 이거 비싼 거예요. 원래 89,000원인데 저희가 48,000원에 몰래 뿌려왔고요. 오가닉 코튼 100% 친환경 반팔티, 클래식한 크루넥, 오버핏 디자인이고요. 워싱 처리가 고급으로 되어 있고 병행 수입 정품이고 사이즈표 참고해 보셔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타고니아가 아니고요. 파타고니아입니다. 예, 사타고니아 아닙니다. 네, 파타고니아. 예,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입이 안 풀려서 예, 발음이 좀 파타고니아. 고맙습니다. 뜻이 아니고 그냥 위치네. 네,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명. 예,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칠레. 예, 이게 진짜 괜찮아요. 저는 이거 그거 있거든요. 그 후리스. 월가 사람들이 딱 파타고니아에 그 셔츠 이렇게 입고 오케이. 후리스 입으면은 이거 딱 월가 룩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어울리겠네. 예. 올게닉이잖아요. 올게닉. 올게닉.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자료 한번 볼 텐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부터. 네, 일단은 요 홍콩 증시가 올라간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홍콩 증시가 이제 미중 갈등 완화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오 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장에서도 요즘에 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고 홍콩 쪽에서도 바이오 쪽이 되게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도 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이슈가 이제 다른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힌트들을 봤을 때 뭐 향후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이전보다는 더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얘네가 증시가 좋다라는 거는 미중 갈등이 좀 더 이전보단 나아진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 영향도가 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억눌렸었던 산업군들을 좀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확실히 중국 기대감에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네, 뭐 무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그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자주 얘기가 나오는 건데 증권사뿐만 아니라 지금 기자들도 싹 한번 훑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유튜브나 뭐 텔레그램 이런 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또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근데 사실 어떤 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네. 이거는 혹시나 내 종목이 그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지 왜냐면은 이제 기자들이 막 선행매매하거나 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리스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종목 선택하기 되게 힘드시죠. 여기 3%도 뒤에 빼게 이런 ETF 많이 나와 있는데 예. 확실히 요즘에 ETF 중에서도 액티브
액티브가 좀 잘 설정을 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옵션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쪽들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특정 산업이 엄청 대박 나야지만 50% 60%인데 요즘엔 ETF 중에서 거의 한 20-30%는 올해 한 7-80% 오른 것 같더라고요. 더 올라간 쪽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ETF로만 세팅을 해도 충분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지수 2배짜리만 샀어도 올해 막 최대 수익률 80% 90% 나오잖아요. 지수를 샀어도. 그러니까 이제 ETF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옵션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배당금으로 또 잭팟이 터지고 해서 ETF를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상방이 조금 평균값이니까 덜 들어와도 떨어질 때도 좀 덜 들어오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도중에 캐시플로우가 도니까 요 내용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는 그냥 ETF보다 수익률 차이, 그러니까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좀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죠. 왜냐면 펀드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약간 현저하게 많이 납니까? 갭 차이가? 현저하게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패시브 쪽이 0.3이다라고 했을 때 액티브면 한 1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차이는 나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액티브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시장이 좋을 때나 요럴 때 그 선택을 하실 때 얘네가 퍼포먼스라고 해서 막 다 알려줘요, 성과를. 그래서 5년이나 이런 10년 평균치랑 시장의 이런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보통 액티브 펀드가 훨씬 더 시장 상승률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가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누가 액티브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성과에선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자료 한번 볼까요? 어떤 거 하겠어요? G 버너버하고 하이닉스다. 둘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3분 정도 있는데. 오해할 게 없으니까 하나만 합시다. 네. 내가 고르는 거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이닉스보다는 번호바 할까요? 네,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G 버너바 리포트 9페이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가끔 써요. 외국계에 대해서. 근데 아주 뭐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큰 그림을 사는데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G 버너바. 이게 뭐죠? 이게 뭐 여기 보여주면 화력 발전, 송전 솔루션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산업재잖아요. 산업재. 산업재는 밸류에이션이 좀 박하죠. 일반적으로. 뭐 PSR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테크 업종 또는 플랫폼 업종에 가까운 잣대가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목표 주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정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았는데 일단 지금 얼마나 좋으냐. 북투빌이라고 북이라는 게 지금 수주잖아요. 빌이라는 건 이미 실적이고 실적 대비했을 때 앞으로 받을 수주가 더 많으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1 이상이면 좋은 건데 이게 1.3가 1.5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 50% 많은 수주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뭐 경영진 자신감이고 다 좋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 대비했을 때 프라이스, PSR이라 하죠. 어닝 말고 이게 한 2-3배 정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번에 4배를 훨씬 넘었어요. 근데 보통 말이죠. 우리가 플랫폼이나 테크를 얘기할 때 PER 말고 PSR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 밸류가 이제 멀티플 익스펜션 되는데 이게 6배면은 이제 이거는 플랫폼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우리 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배니까 플랫폼까지는 아니지만 테크의 하나의 부문으로 인정하는 레벨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편하지는 않은 레벨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젠 그 북밸류가 북투빌 BB 레이셔가 계속 상승을 하면은 완전히 오바라고 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얘네가 PER이 54배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싸요, 비싸요?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죠. 북투빌 지금보다도 50% 이상의 수주가 온다. 네. 그런데 내년도 이익 성장률이 60%예요. 60% PER 54배면은 갈만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PER로 자꾸 힘들어지니까 지금 PSR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니까 혹시 G 버너버를 갖고 계신 분을 보신다면은 그런 거 보셔야 되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계속 가야지 한국의 비슷한 그룹의 주식들도 가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점검 한번 하고 저희는 D팀에게 바통을 넘겨주겠습니다. 코스피가 0.1% 3188. 요 정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짝 떨어집니다. 그 코스닥이 지금 조금 말아 올려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삼천당제약도 5% 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4%,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중형주 쪽이 조금 들어올리기 쉬워서 그런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일단 두 분 오늘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확실히 넘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리포트에 영향이 있거나 또 이제 산업적인 연속성이 있는 쪽들은 좀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뭔가 테마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순환매가 빠르니까 거기서 좀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심 산업을 잘 갖고 있다면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좀 하반기 내년까지 해서 좀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마감까지 한마디. 근데 빠질 때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한 5, 6% 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좀 눌림목 있을 때 그런 거고 현금이 20% 이내면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3시 20분에는 금요일이니까 이따가 뭐 다이내믹하지 않으면 약간 우리 자료 보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농담하고 그렇게 금요일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시간 이따 3시 2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따가 장 마감 때까지는 팍팍 조금 더 활력을 찾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